안녕하세요. 한수아랩의 김용준입니다. 이번에는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타이어 교체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보통 운전을 빠르게 하지도 않고 주차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타입이라 타이어 옆면이 파손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못이 박힌 적은 너무 자주 있었지만 옆면이 파손되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주차 공간이 너무 넓어서 좀 대충 후진해서 넣다가 연석을 좀 밟는 바람에 타이어 옆면이 크게 파손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막 마음 크게 아파하지 않으면서 내 짝을 모두 교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제 차 2대를 계속 관리해주던 타이어 샵에 먼저 갔죠. 그랬더니 파손이 크긴 하지만 천심이 보이지도 않고 타이어 공기압 경보도 뜨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살살 타면 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파손 부위가 크니까 바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CC3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쉐린 크로스크라이미 2를 지금 계속 끼고 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형인 CC3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물어봤는데 출시가 된 건 맞는데 제 차 EV6 타이어 사이즈인 235 55, R19 타이어는 8월에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6월 말 이야기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 2달 이런 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러면 다른 타이어를 하겠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한국 타이어의 웨더플렉스 GT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 T스테이션 이제 한국 타이어에서 운영하는 샵이 아니라 지금 물량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거를 사실 끼우고 싶으시면 T스테이션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T스테이션에 연락을 했더니 뭐 오전에 입금하면 다음날 오후 정도에 장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해보지 않은 타이어니까 궁금해서 웨더플렉스 GT가 어떤 타이어지라고 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꽤 대형 채널 두 군데서 이제 그 비교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곳에서는 웨더플렉스 GT가 완전 꼴등을 했고 한 곳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어와는 좀 달랐죠. 거기는 이제 그 4개 종류 중에 하나가 크로스크라이미 3였는데 크로스크라이미 2와의 비교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크로스크라이미 2와 비교해서도 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 결과 차이가 있었지만 저처럼 이렇게 가혹한 조건에서 타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범하게 탄다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타이어를 고를 때 지금은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조건이 바로 눈길 주행 성능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눈길 주행 성능이 보장되는 올 웨더 타이어에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뭐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첫 차였던 프린스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꽤 오래된 중고차를 첫 차로 구매를 하게 됐지만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폐차를 했던 이제 그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윈터 타이어라는 개념조차 잘 몰랐고 사계절 타이어면 당연히 눈길에서도 괜찮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 이후로 이제 후륜 구동 모델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전륜이나 사륜만 타고 다녔습니다. 한 10년 전부터는 겨울마다 윈터 타이어로 바꿔 끼우고 타는 수고를 감수했죠. 그러다가 미쉐린 CC2, 크로스크라이미 2라는 모델을 알게 되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여름에도 탈 수 있고 겨울에도 타도 된다. 그래서 이제 22년 5월 달에 제가 EV6를 출고를 했으니까 일단은 순정 타이어로 타다가 겨울에 CC2를 끼우고 순정 타이어는 보관을 했다가 봄에 다시 이제 순정 타이어가 남았으니까 아까우니까 봄에 순정 타이어를 끼우고 타다가 겨울에 다시 순정 타이어를 보관하고 CC2를 겨울에 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순정 타이어 수명이 다 닳으면서 특히 전기차니까 또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CC2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쭉 끼우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던 타이어가 CC2였거든요. 근데 이제 급하게 요번에 좀 바꾸게 됐으니까 웨더플렉스 GT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음과 승차감의 차이입니다. 웨더플렉스 GT로 바꾸고 돌아오는 길에 소음이 꽤 커서 좀 놀랐어요. 수명이 거의 다 된 CC2보다 좀 더 시끄럽다고 약간 느껴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새 타이어는 이제 금형 틀에서 쉽게 빼기 위해서 코팅제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게 노면과 쫀득하게 타이어가 맞물리지 못해서 붕 뜨는 느낌도 살짝 들 수 있고 마찰음이 크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 300에서 500km 정도 타면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저 역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소음이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코팅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가 빗길에서 탔었거든요. 빗길에서는 GT가 압도적으로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마 체감할 거예요. 제가 뭐 GT를 특별히 좋게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고 빗길에서의 소음은 진짜 CC2 대비 압도적으로 조용합니다. 근데 말은 놓으면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GT의 소음 볼륨 자체가 CC2보다 이렇게 크다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거든요. 분명히 조용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조금 거슬려요. 그러니까 CC2가 제 느낌상 약간의 저음으로 된 소음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근데 웨더플렉스 GT는 그거보다 약간 하이톤의 소음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냥 사용자가 느낄 때 소음 자체의 크기는 뭐 큰 차이가 없다, 혹은 약간 웨더플렉스 GT가 조금 더 조용하다라고 느낄지언정 쫙 자유로를 쭉 이렇게 편안한 길을 몰고 올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소음의 차이는 저는 오히려 CC2가 좀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롤링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운전을 과격하게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자유로 이렇게 램프 구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급하게 돌아서 나가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평소 속도랑 똑같이 가면 타이어 스키드음이 들리거나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속도로 돌아 나갈 때 차가 좀 기울어지는 롤링 현상이 이제 웨더플렉스 GT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CC2가 조금 더 단단하게 차체를 좀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수명과 매우 중요한 마모 한계선 차이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마모도를 나타내는 트레드웨어가 CC2는 640이고 웨더플렉스 GT는 720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CC2보다 웨더플렉스 GT를 더 오래 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제 차가 이제 참고로 EV6 4륜 듀얼 모터 모델인데, 이제 무거운 차체 중량과 높은 토크 때문에 확실히 타이어 마모가 빠르긴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 타이어 마모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서 좀 깊게 다뤄보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웨더플렉스 GT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마모 한계선이에요. CC2 그리고 새로 나온 CC3도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마모 한계선이 1.6mm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1.6mm가 남아있으면 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웨더플렉스 GT는 일반용, 그러니까 여름철, 봄, 여름, 가을에 쓸 수 있는 마모 한계선과 겨울용 마모 한계선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용은 CC2나 CC3랑 똑같이 1.6mm거든요. 근데 겨울용 마모 한계선은 4mm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4mm 이하로 남았는데 하필 겨울이다 이러면 정말로 그냥 조심해서 타거나, 나는 언덕도 많이 다녀야 되고 눈길에 좀 안전하게 다녀야 돼, 그럼 타이어를 교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웨더 타이어라고 표방을 하고 나온 타이어로서는 굉장히 큰 단점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시간도 급했고 가격도 한 짝당 10만 원 정도는 저렴했기 때문에 이제 웨더플렉스 GT를 선택을 했어요. 다른 선택의 폭이 그렇게 어쨌든 많지 않았습니다. 가성비 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또 얌전히 차를 주행하는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CC2 혹은 CC3와 비교했을 때 이제 아쉬운 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운전을 좀 더 스포티하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이어 마모 한계선까지 나는 교체 없이 쭉 계속 타야 돼, 나는 끝까지 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CC2나 CC3, 제 차처럼 EV6 19인치 모델을 타시는 분들은 8월 넘어서 문의를 하시면 아마 국내에 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을 짝당 한 10만 원 정도씩, 그래도 한번 타이어 교체할 때 40만 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더 위급의 타이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주행하는데 웨더플렉스 GT가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엄청 시끄럽다, 뭐 브레이크 밟았는데 뭐 차가 안 서,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CC2를 그래도 꽤 오래 탔기 때문에 CC2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하게 된 사연하고 처음 사용해본 이제 한국 타이어의 웨더플렉스 GT의 간단한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전기차 타이어 수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준비를 해보고 더욱더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